오늘도 저기 돈가스 먹어야지. 가을 아침 햇살이 거리를 비추는 오전 8시 30분. 5살 지우의 작은 혼잣말이 할머니 김영숙의 귓가에 꽂혔다. 손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골목 모퉁이에 맛있는 돈가스 간판이 달린 2층 건물이었다. 영숙의 걸음이 멈췄다. 최근 몇 주 동안 지우는 저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따라 그 눈빛이 유독 어른스러웠다. 5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지우야, 저기 자주 가나 보구나? 영숙은 몸을 낮춰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응, 엄마랑 한 번씩 가요. 유치원 끝나고 집 가는 길에. 그렇구나. 엄마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혼자 먹어요. 영숙의 미소가 굳었다. 혼자? 엄마는? 엄마는 위층에 일 보러 가요. 아저씨 만나러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저씨? 응. 잘생긴 아저씨요. 저한테 사탕도 줘요. 근데 괜찮아요, 할머니. 돈가스 맛있으니까. 지우는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전혀 모른 채 영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손이 떨렸다. 엄마는 얼마나 있다가 내려와? 제가 돈가스 다 먹을 때쯤이요. 가끔은 다 먹고도 기다려요. 5살짜리 아이를 혼자 식당에 두고 위층의 남자를 만나러 간다. 며느리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완벽해 보이던 며느리. 아침마다 지우를 꼭 안아주고 웃으며 보내던 엄마. 그 여자가 지우야, 우리 유치원 가자. 네, 할머니.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걸으며 돈가스 집을 한 번 더 돌아봤다. 그 작은 뒷모습이 영숙의 가슴을 찢었다. 유치원에 지우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영숙은 다시 그 건물 앞에 섰다. 옆 안내판에 201호 강우진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다. 강우진. 영숙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저 혼자 맛있게 먹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영숙은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김영숙, 68.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연의 맞벌이를 돕기 위해 2년 전부터 손녀 지우를 돌보고 있었다. 아침마다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수연이 퇴근할 때까지 지우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무언가 이상했다. 수연은 주 23회 야근을 했고 그럴 때마다 영숙이 지우를 재우고 가야 했다. 수연은 늘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돌아올 때마다 향수 냄새가 진했다. 회사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아들 민준을 따로 불렀다. 민준아, 수연이 요즘 야근이 많다며? 네, 엄마. 프로젝트가 바쁘대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제 일도 만만치 않아서. 민준은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지만 어딘가 둔한 구석이 있었다. 아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수연이가 요즘 뭔가 달라 보이지 않니? 달라요? 아니요. 그냥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요.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직 확신이 없었다. 단지 손녀의 한마디가 가슴에 걸릴 뿐이었다. 이수연 35.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늘 완벽했다. 아침마다 정갈하게 차려입고 지우를 꼭 안아준 뒤 출근했다. 시어머니에게도 공손했고 남편에게도 다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갈증이 있었다. 결혼 8년 차.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대화는 항상 피상적이었고 그녀의 고민이나 꿈에 대해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을 때도 친구와 크게 싸웠을 때도 민주는 그저 힘내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다 6개월 전 그녀는 강우진을 만났다. 우진은 돈가스집 위층 오피스텔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처음엔 지우가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들렀던 것뿐이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는 수연의 회사 광고 포스터를 알아봤다. 혹시 이거 작업하신 분이세요?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우진은 수연의 작업을 진심으로 이해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수연은 오랜만에 자신이 한 사람의 여자로, 한 명의 전문가로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 처음엔 커피 한 잔이었다. 그 다음엔 작업 이야기를 나누는 미팅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일주일에 2~3번 그를 만나고 있었다. 지우야, 엄마 잠깐 위층에 일 보러 갈게. 여기서 돈가스 천천히 먹고 있어. 금방 올게. 5살 딸을 혼자 두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자신이 괴물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영숙은 며칠간 고민했다. 손녀의 말이 오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영숙은 일부러 지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일찍 갔다. 보통은 수연이 데리러 가는 날이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가 왔어요? 응, 엄마가 바쁘대. 지우야, 오늘 돈가스 먹을래?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요. 엄마가 가는 그 돈가스 집이요? 그래, 그 집. 영숙은 손녀의 손을 잡고 그 돈가스 집으로 향했다. 작은 가게였지만 깨끗했고 맛있는 냄새가 났다. 지우는 익숙하게 자리에 앉았다. 지우는 여기 자주 오나 보네? 응, 엄마랑 자주 와요. 근데 엄마는 안 먹어요. 저만 먹어요. 엄마는 어디 가시는데? 지우는 위를 가리켰다. 저 위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아저씨 집에요. 영숙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어떤 아저씨인데? 잘생긴 아저씨요. 엄마한테 항상 웃어요. 저한테 사탕도 줘요. 돈가스를 다 먹은 후 영숙은 지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우야, 할머니가 잠깐 볼 일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려. 저기 아주머니한테 말하고 갈게. 영숙은 가게 사장에게 잠깐 지우를 봐달라 부탁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2층에는 몇 개의 오피스텔이 있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문패를 확인했다. 201호- 강우진 디자인 스튜디오. 영숙은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영숙은 멈췄다. 아니, 지금은 아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당장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만약 오해라면 며느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민주는 약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영숙은 홀로 아들을 키웠다. 민주는 그 과정에서 늘 조심스러운 아이로 자랐다. 갈등을 싫어하고 상처받는 걸 두려워했다. 만약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안다면 민주는 견딜 수 있을까? 영숙은 며칠간 수연을 관찰했다.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고 다정한 엄마였다. 하지만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 짓는 모습, 거울을 자주 보는 모습, 새로 산 향수, 모든 게 증거였다.
수연은 최근 들어 죄책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우진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웠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그의 작업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민준과의 10년 결혼 생활보다 깊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지우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오늘 돈가스 안 먹어요? 엄마는 배불러. 지우만 먹어. 엄마는 왜 항상 위층에 가요? 엄마가 일 좀 봐야 해서. 지우는 착하게 여기서 기다려줘야 해. 5살짜리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비참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우진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수연아, 너 진짜 괜찮아? 요즘 너무 복잡해 보여. 어느 날 우진이 물었다. 수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 나쁜 엄마야. 딸을 혼자 두고 여기 와 있으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한다면 난 기다릴게. 내가 정리할 시간을. 우진은 수연에게 이혼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곁에 있어줄 뿐이었다. 그게 오히려 수연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이 출장을 간 날이었다. 수연이 지우를 재우고 나오자 거실에 영숙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수연아, 앉아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영숙의 표정이 심각했다. 어머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저는 돈가스 집 위층 강우진이라는 남자. 맞지?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로 다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다. 수연아, 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결혼 생활이 완벽할 순 없지. 민준이한테도 부족한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영숙은 손녀의 방 쪽을 바라봤다. 지우는 5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그런 짓을 했어? 내가 엄마야, 엄마.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멈춰야 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민준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민준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빠 눈에는 아내로, 지우 엄마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수연이라는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와 용납은 달랐다. 그래서 불륜이 답이었어? 딸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연아, 나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봐. 민준이와 계속 살 거면 그 남자와는 끝내. 깔끔하게. 민준이한테는 내가 말 안 할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만약 제가 민준 오빠와 헤어지고 싶다면요?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당당하게 이혼해. 지우 양육권은 민준이가 가져갈 거야. 넌 엄마 자격이 없어. 지우는 제 딸인데요. 딸을 혼자 두고 남자 만나러 간 엄마가 무슨 자격이 있어? 수연아,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이 결혼을 지킬 건지 아니면 떠날 건지. 영숙은 아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는 서서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 수연의 태도가 달라졌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다정해졌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수연아,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어. 나한테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알아. 고마워.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민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수연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뜨는 걸 봤다. 잠든 수연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우진 보고 싶어. 내일 시간 돼? 민준은 얼어붙었다. 우진? 누구지? 손이 떨렸지만 민준은 핸드폰을 들지 않았다.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영숙은 결심했다. 직접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토요일 오후 영숙은 돈가스 집 2층으로 올라갔다. 201호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강우진 씨 맞습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깔끔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영숙의 표정을 보자 얼어붙었다. 혹시 수연 씨 어머님이신가요? 시어머니요. 들어가도 될까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다. 작지만 깔끔한 작업실이었다. 한쪽 벽에는 디자인 작업물들이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수연이 좋아하는 꽃이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앉고 싶지 않네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영숙은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 며느리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당신도 알겠지만 수연이는 유부녀입니다. 5살짜리 딸도 있고요. 그 아이를 혼자 두고 수연이가 여기 올 때마다 당신은 뭘 생각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수연이를 사랑합니까?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사랑합니다. 그럼 더 나쁘네요. 사랑한다면서 유부녀를 흔들어 놓고 어린아이를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어머님, 저는 수연 씨에게 이혼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줬다?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수연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비겁합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우진 씨, 당신이 정말 수연이를 사랑한다면 떠나주세요. 수연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딸을 잃지 않게. 하지만 수연 씨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 게 아니고요. 수연이는 민준이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이 사라지면. 영숙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일주일 드립니다. 그 안에 정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아들에게 다 말할 겁니다. 그날 밤 수연은 우진에게 전화를 받았다. 수연아,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오셨어. 오늘 오후에. 수연은 눈앞이 캄캄했다. 다음 날 수연은 우진의 작업실로 갔다. 우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진아,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했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우진은 수연을 안았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나는 비겁했어. 내가 선택하기를 기다리기만 했지. 함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연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런데 내가 나랑 있을 때도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잖아. 그게 행복일까?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너랑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어. 민준 오빠랑 있으면 난 항상 착한 아내를 연기하는 것 같아.
그럼 민준 씨한테 솔직해져 봐.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우진아, 나는 여기 있을게. 내가 정말 나를 선택한다면 그때 떳떳하게 만나자. 지우한테도 당당할 수 있게. 우진은 수연의 이마에 키스했다. 지금은 돌아가. 엄마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동시에 이수연으로서의 삶도 찾아봐. 그게 안 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밤 영숙은 민준을 불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수연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느꼈어요. 요즘 수연이가 좀 이상해요. 뭔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민준아, 너는 수연이한테 좋은 남편이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해. 수연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고 있니?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저는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주말에 지우랑 놀아주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수연이는 내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야. 자기만의 꿈과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고.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엄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대화해. 진짜 대화. 수연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줘. 그날 밤 민주는 수연과 마주 앉았다. 수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나는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수연은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다. 진심으로 물어보는 눈빛이었다. 민준아,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나는 외로워. 매일 내 옆에 있는데도 외로워. 내가 옆에 있는데 외롭다고? 응. 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내가 오늘 뭐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그냥 괜찮아? 라고만 물어봐. 그리고 내가 괜찮아라고 대답하면 그걸로 끝이야.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내가 말하지 않아서 몰랐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도 내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넌 항상 해결책만 찾으려고 하잖아. 내가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는데.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너무 둔했나 봐.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지겨워. 민준아, 우리 정말 이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민주는 느꼈다. 아내가 떠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수연아, 나한테 기회를 줘. 한 번만. 내가 변할게. 정말로.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나는 뭐든지 말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줘. 그 순간 수연은 모든 걸 말할 뻔했다. 하지만 민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조금만 시간을 줘.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3일 후 영숙은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 돈가스 집 위층에 사는 디자이너 있잖아요. 강우진인가? 그 사람 아내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어머, 정말요? 그럼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딸도 있었는데 그 사고로 같이. 참 안 됐어요. 영숙은 얼어붙었다. 딸이 있었다고? 그날 저녁 영숙은 다시 우진을 찾아갔다.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어머님, 강우진 씨,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당신한테 딸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살쯤 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 딸 서연이에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내랑 함께 떠났습니다. 영숙은 사진 속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우와 나이가 같았다는 것을. 그래서 지우를 본 겁니까?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수연 씨가 좋아서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지우를 보는 순간 제 서연이가 떠올랐어요. 만약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컸을까 하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지우한테 사탕을 준 겁니까? 혼자 돈가스를 먹는 아이를 보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죄책감이었어요. 매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수연 씨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제 잃어버린 가족을 그분들한테서 찾으려고 했어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저는 수연 씨한테서 손 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수연 씨는 제 아내의 대체품이 아니고 지우는 제 딸의 대체품이 아닌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우진을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우진 씨, 당신도 아팠군요. 하지만 그게 다른 가족을 아프게 할 이유는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픈 건 시간이 약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제발 수연이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치유받으세요.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다. 민준과 영숙 앞에 앉아 수연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민준아, 어머니,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민준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6개월 전부터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돈가스 집 위층에 사는 강우진이라는 사람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외로웠고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지우는 어떻게 한 거야? 혼자 두고 간 거야? 네. 돈가스 집에 두고 위층에 갔어요.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뭔데? 지우는 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숙이 나섰다. 민준아, 진정해. 수연아, 이제 끝난 거야? 네, 끝났어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 소리쳤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엄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민준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수연이가 왜 그랬을까? 내 탓도 있어. 제 탓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넌 수연이를 당연하게 여겼어. 아내로서의 역할만 기대했지. 이수연이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잖아.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나는 이혼하자는 게 아니야. 나도 이 결혼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우리 진짜로 다시 시작해야 해. 서로를 알아가는 것부터.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아파. 너무 아파. 내가 다른 남자를 알아. 나도 내가 얼마나 아플지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영숙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너희 둘 다 잘못했어. 민준이는 수연이를 방치했고 수연이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지우를 위해서라도. 지우. 민주는 딸의 방을 바라봤다. 순수하게 잠든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우는 모르나요? 몰라요.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 있어야 해요.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널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노력해 볼게.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최선을 다할게. 그 후 두 달간 민준과 수연은 부부 상담을 받았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민준은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 씨,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욕구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수연 씨는 정서적 연결을 원했고 민준 씨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먼저 듣는 법을 배우세요. 수연 씨가 말할 때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민주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상담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수연아,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응.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잘 안 됐어. 예전 같으면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달라졌다. 많이 속상했겠다. 준비 많이 했는데 아쉬웠겠어. 수연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응, 진짜 아쉬웠어.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 말해봐.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하기 시작했다. 진짜 대화를. 수연도 변했다. 더 이상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지 않았다. 힘들 땐 힘들다고 말했고, 화날 땐 화난다고 표현했다. 민준아, 오늘 나 너무 힘들어. 지우 돌보는 거 좀 도와줄래? 그래,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고마워. 진짜. 영숙은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한편 우진은 결정을 내렸다. 이 동네를 떠나기로. 작업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수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수연 씨, 새 출발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수연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다. 우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아픈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자신과 공명했던 것 뿐이었다. 고마워요. 우진 씨도 행복하세요. 짧은 답장을 보낸 후 수연은 우진의 연락처를 지웠다.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이었다. 영숙은 우진이 이사가는 날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영숙이 건넨 것은 작은 선물 상자였다. 우진이 열어보니 액자가 들어 있었다. 영숙이 직접 쓴 글씨였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다만 다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진은 그렇게 떠났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민준과 수연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려 노력했다. 수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서 여행 갈까? 지우도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 어디로 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너 원하는 대로. 수연은 미소 지었다. 예전에 민주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우는 여전히 순수했다. 부모의 위기를 전혀 몰랐다. 다만 최근 들어 엄마 아빠가 자신과 더 많이 놀아준다는 것에 행복해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와, 우리 지우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뭐야?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나 할머니.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영숙은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가족을 지켜낸 것이 다행이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영숙이 만든 된장찌개, 수연이 만든 불고기, 민준이 산 과일, 그리고 지우가 그린 그림이 식탁을 채웠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식사 중에 지우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그 돈가스 집 안 가요? 순간 공기가 굳었다. 하지만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이제 안 가. 엄마가 집에서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진짜요? 와. 민주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수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아 답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식사 후 민주는 설거지를 하며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아, 너 요즘 행복해?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완전히는 아니야. 아직도 죄책감이 있고 가끔은 혼란스러워. 하지만 예전보다는 행복해. 우리가 진짜 대화를 하니까, 내가 나를 보려고 노력하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아직도 가끔 아파. 내가 다른 사람과. 그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고마워, 민준아. 나도 최선을 다할게. 두 사람은 포옹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민준과 수연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행복한 척하지 않았다. 대신 솔직했다. 수연아, 오늘 회사에서 승진 떨어졌어. 진짜? 많이 속상하겠다. 응. 근데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예전 같으면 혼자 삭혔을 텐데. 나한테 기대도 돼. 우리 부부잖아. 수연도 변했다. 더 이상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지 않았다. 민준아, 오늘 나 진짜 못 참겠어. 지우 좀 봐줘. 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래, 다녀와. 맘껏 놀다 와. 영숙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영숙은 지우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지우가 물었다.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응? 갑자기 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은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근데 사랑이 뭐예요? 영숙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사랑은 말이야. 완벽한 게 아니야. 가끔 싸우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야. 엄마 아빠도 사랑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해. 근데 가끔 싸우던데요? 영숙은 웃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 싸우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라 싸운 후에도 함께 해결하려는 게 사랑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말에 무언가 따뜻한 게 있었다.
어느 토요일 가족 4명이 함께 쇼핑몰에 갔다. 지우는 신나게 뛰어다녔고 민준과 수연은 손을 잡고 걸었다. 그때였다. 수연이 익숙한 뒷모습을 봤다. 우진이었다. 그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있었다. 아이는 우진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옆에는 여자도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우진은 수연을 보지 못했다. 아니, 봤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다. 수연아, 왜 그래? 민준이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은 우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구나. 다행이야. 그 순간 우진이 뒤를 돌아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우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도 미소로 답했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였다.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다. 민주는 그 교환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다. 엄마, 저기 아이스크림. 지우가 소리쳤다. 수연은 딸에게로 달려가 안아 올렸다. 그래, 우리 지우 아이스크림 먹자.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갔다. 더 이상 교차하지 않을 평행선처럼 2년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엄마, 나 숙제 있어요. 부모님께 질문하는 건데요. 뭔데? 부모님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수연과 민주는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함께 지우 옆에 앉았다. 지우야, 엄마 아빠는 몇 년 전에 많이 힘들었어. 왜요? 엄마 아빠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많이 아팠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다시 시작했어. 서로를 알아가는 것부터.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 용서요? 수연이 말했다. 응.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는 괜찮아요? 응, 이제는 괜찮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니까 괜찮아. 지우는 숙제장에 열심히 썼다.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 서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저도 커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일요일 영숙과 수연은 단둘이 차를 마셨다. 민주는 지우와 놀이터에 갔다.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데도. 영숙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나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어. 어머니도요? 그럼. 남편이 죽고 혼자 민준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들어서 민준이한테 화를 많이 냈어. 아이한테 죄가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항상 미안했지. 수연은 놀랐다. 항상 완벽해 보였던 시어머니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니.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워. 정말요? 그럼. 넌 좋은 며느리야. 그리고 좋은 엄마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5년 후, 지우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키도 훌쩍 자라고 성격도 밝았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였다. 어느 봄날 가족 넷이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우연히 그 돈가스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지우가 멈춰섰다. 엄마, 여기 기억나요?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기억나. 어렸을 때 여기서 돈가스 먹었지. 저 혼자 먹었었는데. 그때 엄마는 어디 갔었어요? 민준과 영숙도 멈춰섰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다. 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그때 잘못을 했어. 너를 혼자 두고 다른 곳에 갔거든. 그건 엄마가 정말 잘못한 거야.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응, 지금은 안 그래. 엄마가 배웠거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우는 엄마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엄마가 지금 저랑 있으면 돼요.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딸의 순수한 용서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준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영숙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우리 저기 들어가서 돈가스 먹을까? 이번엔 다 같이. 민준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은 그 돈가스 집에 들어갔다. 예전과 똑같은 곳이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뭐 드릴까요? 사장님이 물었다. 돈가스 4개요. 다 같이 먹을 거예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지우가 물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우리 행복하죠? 세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다. 그럼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다. 그리고 이 가족은 그걸 해냈다. 돈가스가 나왔다. 4개의 접시가 식탁을 채웠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네 사람을 감싸 안았다. 영숙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는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수연은 가족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딸, 남편, 시어머니,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준 사람들.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다. 가끔은 아직도 아팠다. 하지만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우는 맛있게 돈가스를 먹으며 웃었다. 순수한 웃음이었다. 부모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건 알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수연은 마지막으로 2층을 바라봤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우진은 떠났고 그 시간도 지나갔다. 수연아, 가자. 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수연은 그 손을 잡았다. 응,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햇살 아래 그림자가 4개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 지우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심리학을 전공하며 가족과 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우는 부모님을 불렀다. 엄마, 아빠, 제가 어렸을 때 일에 대해 물어봐도 돼요? 수연과 민주는 눈을 마주쳤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물어봐. 엄마가 예전에 실수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혼자 두고 어딘가 갔다고.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수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지우야, 엄마는 예전에 방황했어. 결혼 생활에서 길을 잃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어. 외도요? 수연은 놀랐다. 어떻게? 저도 이제 20살이에요. 그리고 심리학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민준이 말했다. 아빠도 잘못이 있었어.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거든. 지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근데 두 분은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는 사람은 있죠.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연은 딸을 꼭 안았다. 우리 지우가 이렇게 컸구나. 고마워, 딸.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한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날 밤 수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우진의 마지막 문자 캡처가 있었다. 오래전에 저장해둔 것이었다. 수연 씨, 새 출발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수연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삭제했다. 이제 진짜로 보낼 시간이었다. 완전히. 민준이 방에 들어왔다. 뭐해? 응, 정리하는 중이야. 과거를? 응. 민준은 아내를 뒤에서 안았다. 수고했어.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우리 같이 왔잖아. 그래. 같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한편 우진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재혼한 아내와 그녀의 딸,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딸.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당신 가끔 과거 생각해? 가끔. 근데 후회하지는 않아. 왜? 그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당신한테로. 아내는 미소 지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거네. 응.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우진은 딸들을 바라봤다. 사랑스러운 얼굴들이었다. 서연이의 공백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영숙은 이제 78이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손녀 지우가 찾아와 물었다. 할머니, 후회하는 거 있어요? 많지. 인생이 길다 보면 후회 없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그리고 남은 시간을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거야. 지우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희 가족이 스스로 노력했어.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엄마를, 우리 가족을. 영숙은 미소 지었다. 가족이니까.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10년이 더 흘렀다. 영숙은 이제 88이 되었다. 몸이 많이 약해져서 요양병원에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준, 수연, 그리고 이제 30살이 된 지우. 지우는 결혼해서 2살 난 딸을 데려왔다. 할머니, 제 딸이에요. 이름은 영숙이에요. 할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구나. 작은 영숙이가 증조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영숙은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너희들 행복하지? 네, 엄마. 행복해요. 민준이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수연도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어머니, 수연아, 너를 믿어줘서 다행이야. 민준아, 내가 용서해줘서 고마워. 지우야, 내가 이렇게 밝게 자라줘서.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족들의 손을 잡은 채로 사랑한다.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날 무렵 하늘이 개었다. 무지개가 떴다. 지우는 딸을 안고 하늘을 바라봤다. 엄마, 무지개예요. 수연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가 보내신 신호인가 봐. 잘 살라고. 민준이 아내와 딸을 안았다. 우리 잘 살자. 엄마가 지켜준 이 가족, 소중히 지키자. 응.
당연하지. 몇 년 후 지우는 이제 5살이 된 딸 영숙이를 데리고 그 동네를 방문했다. 할머니가 살던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가스 집은 여전히 있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그 작은 가게. 엄마, 저기가 어디예요? 어린 영숙이가 물었다. 지우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그 간판을 바라봤다. 맛있는 돈가스? 20년이 넘은 낡은 간판이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응, 엄마가 어렸을 때 자주 왔던 곳이야.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이곳에서 혼자 돈가스를 먹으며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아팠을지. 우리도 먹어요. 영숙이가 환하게 웃었다. 지우는 망설였다.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과거와 마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딸의 맑은 눈을 보자 용기가 생겼다. 그래, 같이 먹자. 모녀는 돈가스 집 문을 열었다.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가게 안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았지만 깨끗했고 따뜻한 냄새가 났다. 카운터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예전 그 사장님이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은 지우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다. 어머, 혹시 예전에 자주 오던 아가씨? 지우는 놀랐다.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있겠어? 할머니랑 같이 오던 그 귀여운 아가씨. 이제 이렇게 컸네. 어머, 저 아이는 제 딸이에요. 이름은 영숙이에요.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다. 영숙. 할머니 이름이네. 좋은 이름이야. 네. 할머니를 기리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잠시 조용히 지우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러셨구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알았어. 그때 일. 지우는 얼어붙었다. 예. 내 엄마가 위층에 가는 거. 너를 혼자 두고. 내가 너를 많이 봤지. 혼자 앉아서 돈가스 먹고 엄마 기다리던 모습.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내가 할머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근데 내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 수 있나 싶어서.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때 아줌마가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물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그래도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내가 더 해줄 걸 그랬어. 충분했어요. 정말로요.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사장님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어린 영숙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신기해했다. 엄마, 여기 좋아요. 예쁘고 따뜻해요. 지우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도 그 나이에 이곳을 좋아했다는 것을. 혼자였지만 맛있는 돈가스가 있어서, 친절한 아줌마가 있어서 이곳이 싫지 않았다는 것을. 돈가스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2층 창문이 보였다. 예전에 엄마가 올라갔던 그곳.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우진은 떠났고 그 시간도 지나갔다. 엄마, 왜 저기 봐요? 응?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뭐 있어요? 지우는 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영수가,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가 내 나이였을 때 여기서 혼자 밥 먹은 적이 있어. 혼자요? 왜요? 엄마가, 외할머니가 실수를 했거든.
엄마를 혼자 두고 다른 곳에 갔어. 어린 영숙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무서웠겠어요. 응, 무서웠어. 하지만 여기 아줌마가 잘해주셔서 괜찮았어. 외할머니는 왜 그랬어요? 지우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외할머니도 그때 힘들었어. 어른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야. 외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시작했어. 엄마를 더 사랑해 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증조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도와줬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 영숙이는 진지하게 들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건 알았다. 엄마, 그럼 이제는 괜찮아요? 응, 이제는 괜찮아. 엄마는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알아요. 엄마는 항상 저랑 같이 있어요. 지우는 딸을 꼭 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돈가스가 나왔다. 2개의 접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돈가스였다. 잘 먹겠습니다. 모녀의 목소리가 겹쳤다. 지우는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은 예전 그대로였다. 바삭하고 고소하고 따뜻했다.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맛있어서. 영숙이는 웃으며 돈가스를 먹었다. 지우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증조할머니 영숙은 이 가족을 지켰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외할머니 수연은 용기를 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외할아버지 민주는 용서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그 모든 사랑이 자신을 만들었고 이제 자신은 그 사랑을 딸에게 전하고 있었다. 영수가, 네 엄마.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저도 엄마 제일 사랑해요. 영숙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증조할머니의 지혜가, 외할머니의 용기가, 외할아버지의 용서가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이 손을 저었다. 됐어. 오늘은 내가 쏠게. 아니에요, 어떡해. 내 할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고마워하셨거든. 내가 너를 돌봐줘서. 이건 할머니한테 하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천만에. 자주 와. 내 딸도 데리고. 네, 올게요. 모녀가 가게를 나서려는데 사장님이 다시 불렀다. 지우야. 네. 너희 가족 참 대단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 자랑스러워해도 돼. 지우는 미소 지었다. 네. 자랑스러워요. 제 가족이.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었다. 영숙이가 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다. 엄마, 여기 재밌었어요. 우리 또 올 거죠? 그럼. 자주 오자. 약속이에요. 응, 약속. 지우는 한 번 더 그 건물을 돌아봤다. 1층 돈가스집, 그리고 2층.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 엄마,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 산소 가자.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증손녀 데리고 왔다고. 좋아요. 모녀는 손을 잡고 걸었다. 햇살 아래 그림자가 2개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할머니의 유품이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것이었다. 우리 지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지우야,
너는 참 많은 걸 견뎌냈어.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실수를 목격했고 그 속에서 상처받았지. 하지만 넌 그걸 이겨냈어. 밝고 건강하게 자라줬어. 내 엄마도 완벽하지 않았어. 실수했고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다시 일어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 내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팠지만 용서했어. 쉽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택했어. 지우야, 이게 가족이야. 완벽하지 않아. 실수하고 상처 주고 아프기도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거,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 너도 언젠가 힘든 순간이 올 거야. 실수할 수도 있고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어. 그때 기억해줘.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내 뒤에는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기억해줘. 할머니는 너희 가족이 자랑스러워. 위기를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너희가. 사랑한다. 우리 지우. 그리고 내 딸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줘. 대를 이어 계속. 할머니가.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딸의 방으로 갔다. 영숙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지우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영수가, 증조할머니가 너를 사랑하신대. 엄마도 너를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딸은 잠결에 미소 지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빛났다. 할머니일까? 지우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별은 더욱 밝게 빛났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가족의 사랑은 그렇게 대를 이어 흘러갔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했고, 상처가 있었지만 치유되었고, 실수가 있었지만 용서받았다. 그것이 가족이었다. 그 돈가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아픔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치유를 지켜보고,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햇살은 따뜻했고, 봄은 영원히 돌아왔다.